안녕하세요, 원신의 책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구매하면 다 읽으시나요? 지금 책장에 있는 책들이 다 읽은 책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읽고 싶어서 샀는데 조금 게을러질 때도 있고, 살 때는 막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사고 나서 내 책장에 있으니까 딱히 읽고 싶지 않은 책도 있고, 저는 그런 책들을 볼 때 조금 아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다릅니다. 이거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본전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책이 되게 예쁩니다. 이 재본 방식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아마 부여였을 거예요. 거기에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 갔더니 책이 몇 권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되게 느낌이 괜찮은 숙소였는데 이 책이 딱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이 재본 방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재본을 한 책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책을 읽고 한 4년, 5년이 됐는데도 그때 처음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재본 방식이 이게 다이어리 만들 때 아마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덮어버리는데 이건 덮지도 않고 너무 느낌 있고 멋지더라고요. 표지를 띄우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거기 쌓여있던 책 중에 이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딱 읽었는데 내용도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쓰임 방식들을 보면 어떤 다른 책들처럼 이렇게 줄이 쭉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읽기 편하게 쓰여 있어요. 조금 블로그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실제로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모아온 거라고 해요. 근데 전 이런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읽기 편한 책. 왜냐하면 저는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읽는 속도도 느리고 이해하는 것도 느리고 뭔가 그 속의 디테일을 찾는 것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책, 자신감을 생기게 해주는 책, 이런 거는 금방금방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툭툭툭툭툭툭 하면 금방금방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뭔가 책을 읽는 맛도 나고, 그래서 되게 독서 초심자,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추천하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용은 일본의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기획회사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이 팔리는 것이냐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어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다,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좀 느낌 있는 책을 집에 갖다 놓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책장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심코 딱 책상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멋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눈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몇 페이지 읽다가 이건 사서 내 책으로 읽고 싶다 해서 거기서 바로 주문하고 집에 와서 읽었던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파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해서 돈을 받고자 할 때 어떤 것이 팔리는가, 그 기획에 대한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책이 딱 본질에 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쓰다가 말하는 기획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매장을 만드는 것도 T포인트 영업을 하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콕 집어서 제안하면 계약은 성사된다. 장사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혹은 고객의 기분으로 생각하면 된다. 고객의 기분으로 기획하기 위해 마쓰다는 고객의 기분으로 몇 번이고 매장을 바라본다. 같은 매장이라도 아침의 기분, 점심의 기분, 저녁의 기분으로. 그렇게 고객의 기분으로 답을 찾고 성실히 그 답을 실현하면 고객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 정도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실행하기가 어렵죠.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나 팁 같은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나는 살을 빼고 싶어. 그럼 먹는 거를 조금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많지 않죠. 마쓰다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를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고객의 기분에 서서 하는 거를 많이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자도 이분이 봤을 때는 고객이 어떤 거를 원할까를 실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할지에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조금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이 유튜브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여러 유튜브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일단은 내가 재밌게 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제가 원했던 방향은
그냥 내가 책을 읽고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눠주고 싶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토론을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채널도 그렇고 그 전에 채널도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는 이거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지만 그들의 기분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기분. 난 이렇게 성실히 해서 영상을 만들어냈어, 성실히 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렸어. 일상의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인데, 매장을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할 때, 아니면 매장을 만들고서 그 매장을 피드백할 때, 평일에 아침이면 나는 이걸 어떻게 느낄 것인지, 점심이라면, 저녁이라면, 주말이라면, 20대 여성이라면, 노인이라면,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내가 그 사람이 돼서 이 풍경을 바라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됐을 때 나는 이 매장에서 무엇을 원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제품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에서 정말 좋아하는 책방이 하나 있거든요. 책방? 카페? 어쨌든 책이 되게 많고 되게 편한 의자에 널찍한 공간과 어떤 되게 가고 싶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비가 오면 좀 밖에 나가기 귀찮아지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저의 집에서 차 타고 한 4-50분 가야 되거든요. 비 오는 날에 가기는 꽤 귀찮은 장소죠. 근데 비 오면 그렇게 거기가 가고 싶어요. 그 유리창 이렇게 있는데 거기 비 토독토독 떨어지는 거 보면서, 밖에는 조금 어두운데 여기는 조금 차분한 조명 속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는 그런 상상을 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막 가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외진 곳에 있고, 되게 외진 곳에 있거든요. 외진 곳에 있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죠. 하지만 그곳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기획을 한 공간 같아요. 그래서인지 내가 지금까지 만들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얻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기분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마스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비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처음부터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사원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맡길 때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른대요.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의지가 있는 거고, 의지가 있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답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알아내고 결국에는 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해내지 못하더라도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조금 보자면, 사람의 성장이란 본인의 재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어진 환경이나 본인의 의사 그리고 각오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다들 본인은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각오다. 각오가 있다면 피하지 않는다. 각오가 있다면 변명하지 않는다. 각오가 있다면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난다. 각오가 있다면 발견의 기회도 생긴다. 이 마스다라는 사람도 처음에 사회인이 됐을 때 주차장 설계하는 작업을 맡게 됐대요. 근데 주차장에 관해서 알고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맡기니까 한 거예요. 우리 회사의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스톱워치를 가지고 주차장을 막 돌아다닌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사람들이 4명이 탔을 때 차에서 내리는 속도, 아이가 같이 있을 때 차에서 내리는 속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설계했을 때 우리 매장의 매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설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주차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지만 이 사람은 각오를 했고 방법을 찾아낸 거다. 본인도 이런 과정을 겪어와서인지 직원들에게 일을 맡길 때도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약간 의지, 각오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인지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매장을 기획할 때 고객들이 와서 설렐지를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일하는 직원의 기분이 설레일지를 생각한대요. 너무 멋있고, 맞아, 그게 맞지 싶고,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게, 나는 이 유튜브를 만들 때 행복한가? 설레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설레이나? 나 행복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 없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있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라는 것들에 진짜 해야 하는 거는 1% 정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해야만 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은 살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 삶의 기획자이고 내 삶의 총책임자로서 설레이는 것들을 가져오고 있나? 아니면 저기서 하니까 나도 저거 해볼까? 저거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해서 가져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읽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대목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결론은 우리 사장님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일하는 직원의 기분까지 생각한다. 내가 출근을 하는데 설레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일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에게 설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다른 책 읽다가도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보면 행복하자 우리 막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자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된대요. 그거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서 하자가 쓸 수가 없대요.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댔나?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행복하자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다 였어요. 왜냐면은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자는 된다면서요. 그러면 행복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건 뭘까를 보면 그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되게 포근한 이불 속에 딱 파묻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 되게 편안하고 너무 아늑하고. 근데 만약에 그걸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게 자갈밭이에요. 막 등 따가워, 막 아파. 이러면 막 이렇게 불편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몸을 놓을 것인가? 어떤 쪽에 내 마음과 사랑을 갖다 놓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 여기 갖다 놓고, 증오, 미움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여기 누워있으면 편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가 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속에 내 몸을 이렇게 놓인다? 그럼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하자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은 것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설레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거는 삶의 본질 같은 내용이었는데, 결과는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결과를 구해도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다.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고객은 산다. 가고 싶은 매장을 만들면 고객은 온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매출을 올리려 하거나 이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쉬운 예가 그거인 것 같아요. 시험, 학교 시험. 내가 공부는 평소에 안 했지만 나 시험은 진짜 잘 보고 싶어. 진짜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한다고 해서 시험이 잘 봐지지 않잖아요. 저는 그 수능 수학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일 말고 모의고사 때 제가 진짜 공부를 안 하던 뭐 고1, 2 시즌 때 그때 막 20점, 30점 맞을 때였거든요. 그 정도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100분이 있으면 그 100분 동안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태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소에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 결과를 구하는 태도. 이 결과를 구하기 위해 편법을 구하는 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대목도 진짜 좋았는데,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관은 기분이고 낙관은 의지다. 마쓰다는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왔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대요. 그래서 이게 엄청 바빴을 수도 있지만 내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에 확실히 비관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잘한 선택이 옳은 선택인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한 선택이었다. 이 말이 맞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돈을 어느 정도는 벌어야 되고, 언제는 장가를 가야 되고, 언제는 뭐 이만한 집을 마련해야 되고, 사실 사회적 기준이 저에게 많이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선택한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똥꼬집 같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말이 그런 저를 좀 격려해주는 기분? 되게 좋았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낙관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뭐 할 시간 다 버리고 그냥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할래, 이런 개인의 취향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놓고만 있어도 되게 본전을 뽑는 책인데 이렇게 읽으면은 또 삶에 대해서도 아니면 어떤 자기가 브랜드를 하거나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되게 추천합니다. 또 책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쁘다라는 한자는 마음심에 일을 한자를 쓴대요. 나 또한 그렇겠지만 남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게 바쁘다라는 뜻이 된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좀 덜 바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잃는다는 게 너무 좀 슬프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난 여러분들에게는 좀 덜 바쁜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라는 마스다 무네아키의 책, 저 진짜 완전 추천. 저 약간 이 위즈덤 하우스랑 잘 맞나 봐요. 위즈덤 하우스 책들을 좀 좋아하네요. 어쨌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주일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